아인트레시 가짜라는 게 밝혀졌죠. 그렇죠, 그렇죠. 가짜라는 게 아니요, 아이가 놀아주면서 꼭 이기려는 아버님 있어요. 틱에 스트레스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. 핸드폰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? 저는 궁금한 게 수도는 왠지 좀 증상을 완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현대에 있었던 질환은 사실 아니에요. 이 증상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기록이 돼 있어요. 최단기간으로 치료된 친구들은 2달 만에 끝낸 경우도 있어요. 그 환자의 일상에서 심하게 영향을 받았던 이유도 있었나요? 있죠. 이 친구는 대학생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욕설을 하게 되거든요.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를 이렇게 딱 찍어야 되잖아요. 인식이 안 됐나 봐요. 그 버스 아저씨가 이거 제대로 안 찍혀서 찍어야지 하는데 애가 당황을 너무 해버린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맞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. 눈이 버렇게 돼서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한 10년 전의 일인데 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. 사실 결국에는 아인트레시 가짜라는 게 밝혀졌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 당시 보셨을 때 좀 가짜라는 게 아니요, 너무 제가 보더라도 틱은 틱톡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요. 소리도 이제 발성기관에 관련된 근육들이 아주 짧은 단위로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 꽤 보이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근육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하게 흉내를 되게 잘 냈어요. 이걸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감별이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직장에도 유전이 되나요? 만성 틱장애를 가진 쌍생아 연구에서 1난성 쌍생아에서는 77에서 한 90% 정도, 2난성 쌍생아에서는 30%밖에 안 되는 일치율을 보여서 유병률에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. 유전적인 요인이 틱의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부모가 모두 뚜렛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뚜렛이 있을 경우가 50% 정도로 훨씬 더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어요. 뚜렛 증후군이 유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두 분 다 치료가 완치됐을 때도 50% 이상이요? 아니죠. 그거는 데이터는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. 아무래도 불안도나 민감도를 조절하는 힘 자체도 자기 통제 범주 내로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틱이라는 발병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유전되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좀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직장의 치료 중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멀리하라고 네네.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인간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때 70%가 시각적인 자극이에요. 아주 작은 픽셀 단위로 두두두둑거리는, 반짝반짝거리는. 그래서 TV나 핸드폰 보는 거, 전자책을 보는 것조차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. 인쇄된 책을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. 이러한 활동은 두뇌 신경계를 지나치게 자극을 시키게 되고요.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틱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요. 그 틱이 많았던 해들을 보면 1980년대 컬러 TV 나왔을 때, 90년도에 인터넷 붐 불었을 때, 2000년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었을 때,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원격 수업하고 재택근무하면서 틱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. 그리고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틱에 스트레스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. 그런데 핸드폰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? 이 말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약을 끊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상행동이 심해지니까 마약을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된다, 이 말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. 지금 틱 있는 친구 이 유튜브 보고 있다라면 끊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일반인이 좀 더 중독에 쉽게 노출되는지 아니면 틱 증상이 있는 애가 더 네. 중독성에 잘 나타나는지. 틱이 있는 친구들이 1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1로 느끼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1, 2, 3 증폭되는 식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게 돼요. 요만큼 좋아한 걸 이만큼 좋아하게 되고, 요만큼 슬퍼한 걸 이만큼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래도 틱 아이들에게 당연히 중독 상황으로 더 빨리 빠져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.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누구에게나 약간 틱의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이상이 있냐 없냐. 맞습니다. 사실 뭐 흡연가에 가서 네. 어쨌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어쨌든 참을 수 있고 정도가 덜 나뿐이지. 틱이나 그렇죠. 마찬가지겠네. 그렇죠.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건지, 내 의지대로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건지, 이거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. 근데 그냥 깜빡깜빡거리면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틱이라는 게 현대에 있었던 질환은 사실 아니에요. 이 증상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기록이 돼 있어요. 틱이라는 단어 대신에 계급 육순근척이라고 돼 있어요. 민감할 개자, 급자, 일급자, 육순근척, 근육이 움찔움찔거린다고 돼 있어요. 소리 내는 게 신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고, 매액기라 그래서 목 안에 뭔가가 이렇게 끼어있는 느낌처럼
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게 이제 현대에서 이제 해석하길래 틱이라는 질환명이라고 할 수 있죠. 저는 궁금한 게 술은 왠지 좀 증상을 완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. 술을 마시고 나면 숙취 물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진정제인과 동시에 흥분제예요. 진정이 좀 되는 느낌으로 나타났다가 신경학적 흐름을 차단시키는 것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날 증상이 좀 튀어요. 너무 신나가지고 막 놀다 보면 흥분도가 높아져서 당연히 술 기운이 있을 때도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려견을 키우면 좀 도움이 돼요. 아주 도움되죠. 대신 알러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반려견이 있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오겠죠. 긴장을 조금 이렇게 이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더 될 수가 있고요. 얘하고 논다고 핸드폰을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게 되고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거 되게 도움이 돼요. 최단기간에 치료가 된 환자와 최장기간에 된 그 환자의 시간은 최단기간으로 치료된 친구들은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2달 만에 끝낸 경우도 있어요. 길게 된 경우는 2년 가까이도 걸린 적도 있어요. 그래서 증상의 초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게 모든 질환들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. 의심 증상이 보이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. 이게 놔두면 없어진다? 카드라 통신이 너무 많아요. 없어질 틱인지 아닐 틱인지 임상이 풍부한 한의사나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. 틱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. 틱이 심하게 나타나더라도 우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에서 놀이로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광을 충분히 쐬고 나니까 틱 증상이 많이 줄었다는 이게 또 심리적 긴장도 풀어줄 수가 있죠. 숙면을 또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돼요. 그렇다고 흥분도 높이는 거,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고 아이랑 놀아주면서 꼭 이기려는 아버님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어요.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세 번째, 모니터 노출은 가급적이면 피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자. 이 네 가지 꼭 기억해서 우리 아이가 틱에서 벗어나는데 어머님, 아버님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킁킁거리거나 또는 단순 음성 틱이 있고요.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불의 증후군이라고 해요. 틱이 나빠지는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두면 우리 아이